이런 식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봐봐, y는 절대값 fx라는 이런 식이 보이고요, y는 f 절대값 x, 그 다음 절대값 y는 fx, 이런 식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얘네들을 네가 빠르게 그려낼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걸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y는 절대값 fx다 이랬을 때 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요, 이 fx라는 게 사실상 뭐냐면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y좌표요. 쉽게 말하면 좌표평면상에서 y좌표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음수인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즉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 값 자체는 항상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얘 말뜻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였을 때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접어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이렇게 있고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y는 fx.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순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부분들은 다 뭐야?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들이잖아. 그치? 얘네들의 뭘 바꿔달라는 이야기야? 부호를 바꿔달라고. 그럼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됐겠지. 생긴 게. 그래서 얘가 y는 절대값 fx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진 않았지만 꽤나 많이 봤기 때문에 꽤 익숙한 형태일 겁니다. 그치? 근데 봐봐, y는 f 절대값 x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런 애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얘 있잖아요. 얘. 내가 이만큼을 gx라고 놓을게. 그냥 이 자체를요. 근데 내가 얘를 잘 보니까 이 x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얘 때문에 gx랑 뭐랑 똑같냐면 g-x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다 x를 넣으나 마이너스 x를 넣으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gx는 f 절대값 x였던 거고 얘는 g-x가 의미하는 바는 f 절대값 마이너스 x인데 이게 다르지가 않잖아. 두 개가. 절대값 씌워져 놨으니까 똑같잖아. 절대값에서 부호 다른 건 똑같은 거 취급 아니야. 그렇지? 그 얘가 지금 둘이 똑같으니까 얘 말뜻이 뭐냐면 봐봐. 너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x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뭐 한 거야?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y축 대칭 이동한 건데 그게 뭐하대 지금? 같대. 같다 그러지.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y축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함수랑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겠지. y축 이렇게 생겼을 때 y축 대칭 이동했는데 y축이랑 똑같이 다 변한 게 없으려면 얘는 어때야 돼? 이렇게 선대칭 이동이겠지. y축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었을 거라고. 즉 얘를 접고 얘를 접었을 때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얘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다?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 뭐 이렇게 생겼다 아까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이거 그려달래. 야, 그럼 y는 f 절대값 x 좀 그려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너는 이 함수는 뭐라는 걸 알아? y축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인 거 알지? y축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니까 이런 애 그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는 fx 기준,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려. 이렇게. 냅뒀지? 그리고 나서 얘는 뭐 해야 돼?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얘를 접어버려.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올라왔겠지. 이게 뭐야? 얘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절대값 y는 fx라고 합시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관점이 똑같거든. 얘 봐봐. 이 y에다 부호 바꿔봐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y의 부호를 바꿨을 때는 건 뭐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봐야 y의 부호가 바뀌었지만 이 함수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었겠어? x축 대칭성 갖고 있었을 거라고 얘는.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면 봐봐. 요놈 한번 그려볼게. 요걸로 하자. 이번에는 x축, y축 이렇게 있고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fx가
그럼 이랬을 때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X축 기준 위쪽만 살려. 살렸지? 나머지 뭐 하면 돼?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성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접어버려. 이렇게 생겼겠지, 얘네. 이게 뭐야? 이 초록색이? 얘가 요거의 그래프였겠지. 맞아? 그래서 봐봐. 너가 총 3가지만 정리하면 되거든.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의 의미.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얘의 의미를 알고 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절대값 Y는 fx. 요 3가지의 형태들에 대해서만 네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얘 봐봐. 얘는 의미가 뭐라고? 함수값이 음수이면 접어 올려 이 얘기잖아, 그치? 그 얘는 그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y는 fx 그려,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축 아래 부분, 즉 x축 아래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뭐야?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지.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해서 올려버려. 얘가 그리는 방법이 이거지, 얘는. 자, 두 번째 얘 봐봐. 얘는 어떻다고? x에다 부호 바꿨을 때, 즉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 얘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라서 첫 번째 y는 fx 그려. 두 번째 y축에 대해 선대칭이니까 y축 기준 오른쪽만 살려. 오케이? y축 기준 오른쪽만 살려. 옆에다 초록색 써줄게. y축 오른쪽 부분 살려놓고 얘를 접어. y축에 대해서 대칭 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y축 오른쪽 기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나머지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생긴 게. 세 번째 얘는 보시면 얘는 x축 대칭성을 갖고 있지. 왜? x축 대칭 이동해서 y의 부호가 바뀌어봐야 이 식 자체가 안 변하잖아, 그치? 얘는 x축 대칭성을 갖고 있고, 얘는 첫 번째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는 fx 그려.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는 x축 기준 위쪽 부분 살려. x축 기준 위쪽 부분 살리고 x축 대칭 이동해 주시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대.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얘는 x축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살리고 이 부분 살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 뭐 하시면 돼? 이렇게 접으라고. 아이고, 접으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던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지, 이때는. 그래프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몇 가지 예시 들어줄게. 봐봐. 첫 번째. 이거 중3 때도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애들 보게 되는데. 이거 그려달래. 이거 지금 x 대신에 절대값 씌워져 있지. 그게 뭐 한 거야, 이거?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어? y축 대칭성 갖고 있지. x의 부호 바꿔봐야 안 변하잖아. 그럼 얘를 빠르게 그려볼게. 그럼 얘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빠르게 그려. 1, 2에서 x축과 만나고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얘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그 y축 기준 오른쪽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접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런 애들. 요거는 뭐 워낙에 많이 봤을 테니까 안 하고, 절대값 y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x축 대칭성 갖고 있잖아, 그치? y의 부호 바뀌어봐야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그려. 얘도 이렇게 빠르게 그려놓고 여기 1, 2지.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x축 기준 위쪽만 살려. 오케이? 나머지 아랫부분 삭제.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x축에서 대칭. 이렇게 생겼지? 생긴 게. 맞아. 그리고 대표적인 또 예시가 또 뭐냐면,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밑줄 좀 치고 가자. 1페이지래. 14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시면 도형 y는 fx랑 y는 절대값 fx랑 y는 f 절대값 x랑 절대값 y는 fx의 개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되어 있죠, 그치? 개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요거죠, 요거. 첫 번째 거. 그 맨 아래 그 화살표만 좀 밑줄 쳐주십시오. x축의 위쪽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요. x축의 아래쪽 부분만 뭐 해주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방가로 2번 보시면요. y는 절대값 fx다 이러면요. 얘는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을 거다? y축 대칭성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려놓고 y축 기준 오른쪽 부분만 살려. 나머지는 뭐 한다? 접어. 그래야 얘는 y축 대칭성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화살표에 y축의 오른쪽 부분 그대로 냅두고 왼쪽 부분 삭제한 뒤에 오른쪽 부분만 뭐 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면 되죠. 그치? 다음에 3번, 방가로 3번에 절대값 y는 fx다 이러면 얘는 뭐다? x축 대칭성을 갖고 있었을 거라서 그려놓고 x축 기준 위쪽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뭐 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면 되지. 맞아?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됐으면 다음 페이지 와가지고 15페이지 예제 1번, 2번, 3번 해봐. 예제 1번, 2번, 3번. 예제 1번 보시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려달라는 게 이거 그려달래죠. f 절대값 x요. 맞아요? 그 얘는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다고? y축 대칭성 갖고 있죠. x에다 부호 바꿔봐야 똑같잖아. y축 대칭 이동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았다고 얘 생긴 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라고? y축 기준 오른쪽만 살려. 나머지 삭제. 이렇게 생겼지. 그 나머지 부분 뭐 해주면 돼?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니까 접어주면 되지. 걔는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이렇게 생겨서 얘는 답 몇 번? 2번이었던 거죠. 2번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봐봐. 자, 요 함수 봐봐. 예.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는 어때? y의 부호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지. 얘는 그럼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다고? x축 대칭성 갖고 있다고. 얘를 빠르게 그려.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빠르게 그려. 마이너스 1, 1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x축 기준은 뭐 하라고? 위에만 살려. 아래는 삭제.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접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함수 아니야, 이거? 그래프가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얘 오른쪽 봐봐, 얘. y는 fx 이렇게 생겼대. 근데 너한테 이제 하라는 게 조금 역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절대값이 막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처리할 때는, 봐봐.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볼게.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차례대로. 자, 먼저 얘를 먼저 그리자. 절대값 fx. 얘 어떻게 생겼어?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해야 되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그 음수인 부분을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접어 올려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게 요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뭐 해달라고? y축 기준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려달래. 그치? 맞아? 평행이동 시켜달래. 그 얘를 1만큼 내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이놈을 뭐 해달래? 또 그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워달래.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놓은 거잖아. 지금 핑크색에다가. 그럼 얘 함수값에다가 지금 음수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접어 올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보라색처럼. 맞아? 그래서 예제 3번의 답은 얼마였을 거냐면 어디 갔어? 1번이었던 거지, 1번. 맞아? 자, 이거 교과서 가면 무조건 나오는 예시가 이거 하나 있거든. 이거 지운다. 지워도 되지? 교과서에서 무조건 나오는 예시가 이거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뭐 4라고 할까? 이런 거. 얘 좀 그리래. 얘 좀 그리래. 그럼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절대값 처리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 그럼 얘는 x 플러스 4는, y는 4고.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그럼 얘는 절대값 처리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 뭐 이런 식이잖아. 맞아? 이런 식인데 이걸 내가 언제 다 그리고 있냐고. 귀찮잖아. 근데 얘를 잘 봐봐, 얘. 너 이거 x에다 부호 바꿔도 변해 안 변해, 식이? 안 변하지. y에다 부호 바꿔도 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성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냐면 x축과 y축에 대한 대칭성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지, 얘는. 맞아? 그럼 내가 이거 빠르게 그려볼게. 이거 절대값 다 없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그려보면 얘가 x절편이 4고 y절편이 4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성, y축 대칭성 다 갖고 있으니까 얘 기준 오른쪽, 얘 기준 위쪽이니까 어디만 살리면 돼? 여기만 살리면 되지, 1사분면. 맞아? 1사분면 살려놓고 얘가 y축 대칭, 그 다음 x축 대칭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냥 뭐였다? 이렇게 마름모처럼 생겼다고, 생긴 게. 맞아? 얘는 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x축 대칭, y축 대칭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접어도 똑같고 이렇게 접어도 똑같고. 맞아?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쭈르륵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고난도 문제지. 킬러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그치? 그때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연습 1번, 2번, 3번 세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연습 1번부터 봅시다. 연습 2번은 그때 문제 똑같아가지고요. 얼마냐면 1입니다. 연습 2번은. 연습 1번부터 볼게요. 이 세 개를 똑같은 평행이동을 시키겠대요. 똑같은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네가 각각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왔을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왔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얘이려면 A는 0일 수밖에 없고요. B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와가지고 5가 되려면 A는 3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지금 얼마였던 거냐면 0,3이었던 거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2, 얼마? 6이 됐겠네요. 이렇게. 둘이 합은 얼마였던 거야? 8이었던 거죠. 그치? 그냥 국어만 제대로 하시면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3번이 그나마 하나 별표인데 3번 하나 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1이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는데 M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왔겠죠. 이렇게. 이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하겠죠. 이 점을요. 얘가 M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게 얘를 C라고 하겠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랬을 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 그럼 이 세 점을 지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잖아요. 그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었던 건데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이고 얘는 Y축의 방향이니까 이거 뭐야? 직교하고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고 얘가 지금 얼마래? 3,1이죠. 그치? 3,2였던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거 둘이 평균 낸 게 얘니까 얘 X좌표는 합이 6이어야 돼서 얘는 8이어야 되고 Y좌표 합이 4이려면 얘는 3이어야 되네. 이렇게. 이런 상태였던 거네. 아,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10만큼 온 거지. X축의 방향으로 10만큼 왔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왔네. 이렇게. 그래서 M은 10이었고 N은 2여가지고 N은 얼마였다? 20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시험장에서 외접원 또는 외심 나오면 직각삼각형인지 무조건 확인하라고. 알겠지?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그 다음에 뒤로 와서 4번, 5번, 6번 할 건데 4번의 답은 8이고요. 연습 4번의 답은 8이고 연습 5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연습 5번 보시면 요 직선을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요. 그러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X 대신에 뭐 넣어달라는 이야기야? X 플러스 2 넣어달라는 이야기지. X 플러스 2. 그럼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시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M 대입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치? 근데 얘랑 뭐 하대? 같대. 그 얘는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0 플러스 M인데 얘랑 같으려면 M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4라고. 근데 이 이동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할 건데 봐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되는 직선이래. 그게 누구야? 얘지. 말 잘 읽어야 돼. 이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되는 직선 얘라고. 얘. 그치? 이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이 얘가 되려면 거꾸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가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갔을 거고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갔겠지.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얘는 X축, X 대신에 얼마만큼 대입해주면 돼? X 마이너스 2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4X 플러스 Y 는 15고 그럼 얘가 X절편이 4분의 15지 그 다음에 Y절편이 15인 이런 직선이었던 거네 얘가.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4분의 15 곱하기 15에다가 2분의 1까지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얼마였던 거냐면 8분의 225였던 거지. 이렇게
설마 막 도형해방 정식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 헷갈리고 계시면 이제 큰일 나. 너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그냥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연습 6번 보시면 봐봐요. 얘. 이 도형해방 정식을 뭐 하고 있습니까? 평행이동 시키고 있죠. 그치? 그럼 x 대신에 뭐 해주면 돼? x-a 대입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놈과 요 놈, 요 세 개가 뭐여야 돼? 삼각형을 이루지 말을 해. 그치? 근데 봐봐. 얘네가 벌써 이 세 개가 싹 다 뭐가 달라? 기울기가 싹 다 다르지? 기울기가 싹 다 다르니까 얘네는 애초에 교점이 두 개인 뭐 이런 상황 돼? 안 돼? 안 된다고. 교점이 다 아니 저기 기울기가 다 다르니까. 그럼 얘는 이건 불가능하고 그럼 기울기가 다 다른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이런 상황밖에 안 되지. 즉 교점이 하나인 상황밖에 안 돼서 이 둘의 교점을 누가 지나야 돼? 얘가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 그치? 이 둘의 교점은 얼만데? 1,1이잖아. 1,1을 얘가 지나야 되니까 얘는 1 -a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1이었겠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 7번도 보면 1,5를 여기로 보내버리는 평행이동이래.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a 마이너스 5만큼 갔겠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평행이동해야 이 점이 얘가 되지. 그치? 이랬을 때 이 평행이동을 어디다가 그대로 적용할 거냐면 이 원방정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거래. 그래서 얘를 이 평행이동에 적용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도형해방 정식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a 플러스 5를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럼 이 둘이 똑같았던 거잖아. 계산하시면 돼 이거. 그래서 b는 얼마였던 거야? 4x니까 얘는 4고 그 다음에 c는 얼마였던 거냐면 요거 먼저 하자. 얘가 8y가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돼 이거? 얘가 마이너스 4야 되잖아. 그치? 그 a는 9였던 거네. 그럼 요 놈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1이었던 거니까 c는 얼마였던 거냐면 4에다 16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었네. 이렇게. 그래서 a는 9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 얘는 12였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뒤로 오셔가지고요. 8번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8번, 9번, 10번인데 9번, 10번 둘 다 별표 2개입니다. 8번 해보세요. 8, 9, 10 해보세요. 요 원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요. 얘는 이렇게 됐겠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 마이너스 2a 대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요 놈이요. 이 원의 둘레를 어떻게 한답니까? 원의 둘레를 반띵한대요.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원의 지금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고 얘가 여기가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원의 둘레를 반띵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는 반지름이 훨씬 더 크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주황색 원에 의해서 흰색 원이 어떻게 해야 돼? 둘레가 나뉘지. 이게 나뉘잖아. 이 부분과 바깥 부분으로 나뉘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반띵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얘는 지금 딱 봐도 반띵이 아니잖아. 근데 얘가 나뉜 부분을 보니까 이거지. 둘의 공통형 기준 왼쪽 오른쪽이잖아. 공통형 기준 왼쪽 오른쪽인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얘는 뭘 수밖에 없어? 이 원에 지름일 수밖에 없지. 즉 이 공통인이 뭘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중심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작게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원 이렇게 있고 조금 더 큰 원 이렇게 와가지고 얘 공통연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잘린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 같이 이등분 되잖아. 그럼 얘 말뜻이 이거였던 거네. 이 공통인이 누굴 지나야 돼? 요 놈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잘리는 원에. 얘가 2, 마이너스 1이잖아 중심이. 그럼 나 이제 뭐 해주면 돼? 공통연 방정식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공통연 방정식 어떻게 구해? 원에서 원 빼면 되지. 원에서 원 빼면 되잖아. 얘에서 얘 빼볼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고 얘에서 얘 빼보면
마이너스 4ay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5잖아. 그래서 x끼리 정리를 해주면 얘는 4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y끼리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y로 묶어버릴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2y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주면 5a 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게 지금 공통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뭘 지나야 돼?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고. 얘가 2,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4a고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4a 이거잖아, 그치? 대입해보자. 8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어디 계산 잘못했지? 잠깐만. 마이너스 4ay에다가 y 제곱 마이너스 2y 뭐야? 4a 플러스 2y 마이너스 2 플러스 4x 그냥 맞네?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4a 마이너스 2고 5a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잖아 이렇게. 그 얘는 5a 제곱이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지. 그럼 10에다가 얘가 넘어가니까 10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a 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2였네. 그럼 a 제곱이 2인데 음수 a 값이래. 그럼 음수 a 값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별표인데 봐봐 9번. 얘 지금 어떻냐면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래. 그럼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중심이 마이너스 1,2야. 이 원을 평행 이동시켜. 평행 이동시켰을 때가 이렇게 생겼지. 맞아?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인데 얘의 길이가 얼마래? 얘가 2래. 맞아? 그 보통 이제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거든. 쌤 이거 현이니까 원의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2. 그 다음에 수선 내렸을 때 얘가 반띵 돼가지고 이만큼이 1이고 그 얘는 루트 3이네요. 그치? 그러면 저는 공통연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인 거 이용하랍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건데 이때는 조금 더 빠른 계산법이 있지. 얘는 어떻냐면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거야. 평행이동 시켜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럼 이 두 원은 어떤 상태야? 합동의 상태지, 합동. 위치만 다르지 합동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냐면 이 공통연에 대해서 어떤 상태냐면 봐봐. 내가 이 공통연을 기준으로 접어볼게. 접으면 어때? 왼쪽 오른쪽이? 같지? 하나도 안 다르고 같잖아. 얘 이렇게 접으면 얘가 되잖아. 얘를 이렇게 접으면 똑같지? 즉 이 공통연에 대해서 얘는 뭐한 도형? 선대칭인 도형이지. 맞아? 그럼 잘 봐 이제. 너 이만큼이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얘에서부터 얘 중심까지 얘도 얼마였겠어? 루트 3이었겠지. 그리고 얘 원의 중심은 얼마였을 거냐면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왔으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오면 얘가 이거였던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가 말뜻이 이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된다? 2루트 3이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a 제곱이고 얘가 2루트 3이어서 루트 12라고 이렇게. 그럼 a 제곱은 얼마였다? 8이었다는 이야기고 요거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은 얼마야? 2루트 2였던 거지. 맞아? 근데 봐봐. 얘가 원이 지금 평행이동하고 똑같은 원이니까 대칭이었던 거지. 이거 말도 안 돼. 봐봐 이거. 이런 원이야? 이거 대칭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평행이동 시킨 원에 대해서만 이렇다는 거야. 오케이? 됐지? 네. 10번 되게 중요하죠. 해보세요. 10번. 너무 중요합니다. 10번. 연결된 개념인데 봐봐요. 평행이동 시킨 원이 가족 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얘가 C야. 근데 얘를 어쨌든 뭐 평행이동 시켰대. 평행이동 시켰는데 얘가 C'이야. 근데 얘가 뭐의 중심을 지나야 된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대. 이 원의 중심. C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얘는 어떻냐면 이 공통연에 대해서 얘네 둘은 어떤 상태? 대칭인 상태지. 내가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지금 어떠냐면 원의 중심이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그럼 반대편에 있는 얘도 뭐였겠어? 원의 중심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공통연에 대해서 대칭인데, 서로가 서로의 뭘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중심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지.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잖아. 자,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어떻냐면은, 얘가 이만큼이 뭐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상황이구나, 이 얘기잖아, 지금. 반지름 R이잖아요, 그치? 네, 반지름 R. 그럼 이런 상황인데, 이때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났는데, 서로가 서로의 중심. 이때 얘가 뭐랍니까? 모두 얘가 여기에 접한대, 그치? 맞죠? 그럼 이때 봐봐. 얘를 내가 한번 그려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인 이런 직선인데, 양수인 직선이고요. 이때 저 원이 중심 좌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1,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절대값 25여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5잖아. 그게 반지름 5였던 거지, 이렇게. 맞지? 근데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킬 건데,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 어딘가 있었을 텐데, 얘가 서로가 서로에 뭘 지나야 되는 상황? 중심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지, 생긴 게.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파악하기로는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된다?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5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이때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원의 중심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이 원의 중심. 그치? 봐봐. 너가 좌표평면상에서 얘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이 5래. 그럼 내가 얘 좌표를 모르잖아, 이 상태로는. 근데 내가 뭘 알아내면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만 알아낼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얘 좌표 구해낼 수 있지. 그럼 봐봐, 이제 너 얘가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이 한 직선에 대해서 접해. 계속 접하면서 이동해,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자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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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지름이잖아. 이 거리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봐봐. 이 원의 중심의 좌치를 보니까 얘가 쭉 이었을 때 이 직선은 뭐 했겠어? 이 직선과 접선과 평행했겠지. 얘랑 평행했을 거 아니야. 왜? 거리가 안 줄어들어. 그치? 그럼 봐봐. 얘가 평행했구나, 이거지, 얘가. 요 놈이 얘랑 평행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4잖아. 그 얘의 기울기도 얼마였을 거라고? 3분의 4였겠지. 그 얘가 3대 4대 5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게 5니까 이만큼 얼마? 3이고 얘는 얼마였던 거야? 4지. 맞아? 그러면은 얘는 1,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4만큼이니까 얘는 4, 얼마였던 거야, 이거? 4였던 거지. 맞네. 4,4였던 거지. 맞아? 그럼 이때 나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 A였는데 A가 얼마였던 거야? 이거 A만큼 이동했던 거니까 3이지. B는 B만큼 이동했던 거 4고 R은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뭐 해달라고? 더 해달래. A 더하기 B 더하기 R이니까 얼마였던 거야? 12였던 거지. 맞아? 야, 요거 관련된 이 성질이 있어. 이거 되게 많이, 얘도 중요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 관련된 이런 고난도 개념들 있잖아. 이런 거 하나 정리해놔야 돼, 이런 거. 알겠어요? 네. 11번은 답이 마이너스 1이고요. 어렵지 않아서요.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보니까 요 포물선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요.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하셔야죠. 식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때 Y는 어쪽에서 여기 옆으로 넘겨버릴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4에다가 빼기 4고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정리되죠, 얘. 정리해보니까. 근데 얘랑 뭐 한답니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이 있는데 Y는 MX랑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점을 P랑 Q라고 할 건데 이 두 점의 중점이 뭐랍니까? 중점이 원점이래요, 이렇게. 맞아요? 얘가 원점이라는 건 그 말뜻이 뭐냐면 얘와 얘의 교점의 얘와 얘의 X좌표의 합도 0이고 Y좌표의 합도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때 얘는 어쨌든 이 직선과 이 지금 포물선의 교점이니까 얘와 얘의 교점 좌표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좌표가 알파, 베타 두 개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이 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각의 소의 관계에 의해서 M-2랑 똑같은데 얘가 0이네요.
따라서 m은 얼마였다? m은 2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여기는 19.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요 포물선을 여기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됐을 때 식만 보고 알아보기엔 너무 힘들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얘네들의 대응점을 볼 건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제 대칭축이 얼마냐면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 똑같고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6,36에 마이너스 6이네. 맞아? 그러면은 얘가 얘처럼 되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겠지. 요것만 보니까 바로 평행이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지. 그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했을 거라고. 근데 이 평행이동을 어디다가도 그대로 적용할 거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 이 직선 L에 대해서.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해 준 게 이렇게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고, 얘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고, 이때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뭘 구해달래? 거리 구해달래, 거리. 근데 이 둘은 어때? 지금 평행한 직선이잖아? 서로 지금 평행한 직선이고 한 놈은 이거고 한 놈은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둘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인데 c가 없지, 여기는 0이니까 이거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약분되면 얼마였던 거? 아, 이거 제곱해달래, 그냥? 제곱해주면 얼마야? 5분의 225였던 거지. 그거 얼마야, 이거? 15잖아. 아니, 45잖아. 맞아? 그치? 네. 봤던 거라서 빨리 가고. 그 다음 뒤로 갈게요. 14번이 또 별표 2개고요. 이거 한용해고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14번 한용해고 기출문제였고, 15번 광문 4점짜리 하나 나왔었던 거고요. 16번이 성덕에서 한번 비스무리하게 냈는데 조금 변형시켜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14, 15, 16 다 중요하거든요. 자, 14번 먼저 봅시다. 14번이요. y는 x 플러스 8이라는 이 직선 위에 한 점 a가 있대요. 한 점 a가 있다 그랬고요. 얘를 뭐라 그랬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겠답니다. 얘가 b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b의 자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들의 흔적이 b의 자치였잖아, 그치? 그럼 b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x랑 y 자리 바꿔주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x-8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즉 b의 자치는 어디 있었을 거다? 여기 위에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 근데 봐봐, b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달래.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이만큼의 길이를 한 번 더 이쪽으로 가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C. 근데 좀 웃긴 게 있지, 봐봐. 아니,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그게 뭐야? 원래 이 직선 위로 가버렸지.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야기 했었는데, 얘는 첫 번째가 뭐 하면 되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해주고, 두 번째가 뭐였어? 원점 대칭 이동해주면 되잖아, 그치? 즉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사실상 얘를 뭐 한 거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얘지.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게 이거잖아, 지금. 이건데 얘가 지금 서로 직교하고 있으니까 얘를 딱 접었을 때 여기 겹쳤던 거지, 지금. 이렇게 접었을 때. 맞아? 자, 그럼 봐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6일 때, 256이라고 그랬지? 256일 때 점 A의 X좌표와 Y좌표의 합 좀 구해달래. 그럼 봐봐, 이제. 얘가 X좌표, A좌표를, X좌표를 A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A, A 플러스 8이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얘니까 얘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였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직교하고 있어서 그 높이인 거 아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16이고 얘는 약분되면 얼마야? 8루트 2잖아 이거. 얘가 얼마였다? 높이가 8루트 2였구나 이거지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야 그냥 바로. 8루트 2잖아 얘.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걸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고 있잖아. 야 너무 복잡해져. 얘 봐봐 얘 지금 어떻냐면 이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x 변화량, y 변화량이고 이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잖아. 이 길이가. 그럼 1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게 얘에서 얘 x좌표 뺀 거. 2a 플러스 8이지. 맞아? 얘가 2a 플러스 8이고 그럼 루트 2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였을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8이었네. 그러면 이제 봐봐. 밑변이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8이었고 높이가 얼마야? 8루트 2네.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한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얼마였던 거야? 256이었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 루트 2 이렇게 돼갖고 2였는데 얘랑 약분되고 사라지고 그럼 8로 약분해주면 32고 그럼 2a 플러스 8이 32니까 2a는 24네.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12였던 거지. 맞아? 저기 a가 12였던 거죠. 요거. 그럼 이제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요거 두 개 더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2a 플러스 8이니까 그냥 했으면 끝이네 이거. 32네 그치? 2a 플러스 8이 32였던 거지. 그 다음에 15번 너무 쉽거든. 빠르게 할게요. 15번 보시면 a, b, c 이렇게 줬어. 근데 직선 OA와 직선 OB가 직교하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원점이 0,0이고 이 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3이고 이 둘의 기울기는 A분의 5인데 둘이 직교하고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1이었겠지 이렇게.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이거? 마이너스 15지. 그치? 그럼 두 번째로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C가 됐대. 즉 얘가 A,5인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자리 바뀌고 얘가 B랑 다시 C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 둘이 같으려면 B는 얼마? 5고 A랑 C랑 같아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5니까 C는 마이너스 15였던 거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15였던 거고 이때 요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18이고 x가 1일 때 y는 3이고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네. 이 직선에 뭐 구해달라고? y절편 구해달래. 그 y절편이면 x가 0일 때 y값이니까 x가 0일 때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 더하기 3이네.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5였던 거지 이거 y절편이. 그죠?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좀만 힘내세요. 16번 보시면 이 문제가 좀 길지. 근데 문제가 좀 긴데 봐봐. 얘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0인 원이야. 근데 여기 위에 x좌표가 각각 3이고 7인 점 두 개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데 얘가 B래요 B. 뭐라 그랬냐면 이런 상태지. 이 직선과 직교하고 있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또 다른 점 하나를 뭐라고 하겠대? C1이라고 하겠대. 그치? 얘랑 직교하고 있는 직선이 이렇게 직교하고 있는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B가 아닌 점 또 다른 점 하나를 뭐라고 하겠다고? C1이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맞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직선과 직교하고 있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또 다른 점 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C2라고 하겠대. 얘네를 C2라고 하겠대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C1과 C2의 X좌표, Y좌표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야, 원 안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직각 보이니까 바로 네가 떠올리셔야 되는 게 이거 혹시 이거 지금 90도면은 이렇게 이은 이 현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얘가? 지름이지. 그래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 해갖고 90도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지름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지금 원점이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3, 얼마였던 거야? x좌표 3이니까 요거 만족하려면 루트 91이잖아.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 시킨 게 뭐였던 거야? C1이었던 거지.
그럼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얘는 부호가 둘 다 달라졌을 테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봐봐. 얘가 지금 90도니까 아 이렇게 이은 이 선분이 뭐여야 된다? 얘가 지름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지금 중심이고 얘가 이렇게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네. 근데 얘는 x좌표가 7이고 y좌표는 얼마냐면 루트 51이거든. 얘를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이네. 맞아. 아 그러면 결국에 얘와 얘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인가? 아 얘 y좌표랑 얘 x좌표의 제곱의 합이지. 얘는 49고 얘는 91. 이거 더해달래. 제곱해서. 그 얼마였던 거야? 14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 내부에 90도 보이잖아. 그럼 이거 반원에 대한 원주각인가? 당연히 의심해봐야죠.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인가? 그 의심해보시고 상태를 보니까 얘가 아 이거 90도였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게 얘가 지름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름인데 그러면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 중심이 원점이고 그럼 얘네들은 뭐 했을 거다?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거다. 3, 루트 9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었겠지. 원점 대칭 이동해서. 맞지? 자, 여기까지고 17번, 18번, 19번, 20번 너무 쉬워서 답만 아니 어차피 숙제를 그냥 주고 끝낼게요 이거는.